카드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 비기너를 미처 풀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자, 여기서부터 좀 볼까요? 지금 여기서 사실 지금 이 비기너가 굉장히 초보자잖아요. 완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파싱을 해보면 이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기너를 잘 못한다 그래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잘하면 당연히 좋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가로우주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점 스타. 그렇죠. 아무 글자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 물음표는요. 앞에 한 글자니까 그렇죠? M이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여기 O는 뭐가 되죠? 예, 그냥 O죠. 예, 그냥 O야. 왜냐하면 종기표현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무 글자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가로줄에 있는 요것만 놓고 판단했을 때 O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도 되는데 여기에는 A, B, C밖에는 없으니까 왼쪽에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른쪽에 와야 돼요. 여기가 오른쪽에 오면 사실은 이거는 뭐 다 푸는 거죠. 예, O로 시작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 2가 왔다는 것은 여기에는 F 아니면 B. 그렇죠? 그 중에서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A, B, C 중에서 B. 여기가 B면 여기도 B.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처리가 됐습니다. 백슬러시 1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앞쪽에 있는 괄호 안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결과물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첫 번째 괄호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는 의미가 없고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앞에 나왔던 거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앞에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괄호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이 가로줄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앞쪽에 어떤 글자가 나왔고 한 번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게 두 개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풀어보면 코브라 ABRC. ABRC에는 없는 것은 O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ABRC에 없는 것 중에서 B, O, R. B와 R은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O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O, R. 여기는 결국은 요거에 해당되네요. O 플러스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O가 되고 여기가 오니까 앞쪽에도 O가 되고. 네, 이건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는 이런 거를 검색할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스타는 원래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타예요. 스타가 두 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는 역시 아무런 뜻도 없어요. 백슬래시는 의미가 있지만 슬래시는 그냥 글자예요. 그 다음에 세로 조건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점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글자가 봐도 좋다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가는 숫자 아무거나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1과 2 어떤 것이 와도 오케이니까 여기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가로 조건에서 8, 9, 0 세 개 중에 한 개 올 수 있고 시작은 5, 9, 7이니까 공통점은 양쪽 다 만족시키는 건 9, 왼쪽은 1, 여기는 그렇죠? 4, 2, 4, 8, 0 그렇죠. 아, 첫 번째 글자죠. 저는 이게 왜 여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겠네요. 2480, 6789. 그래서 1984. 여러분은 감시라는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봤습니다. 나 이거 다른 것도 좀 들어가 보셨어요? 이거 경악할 수 있는데요. 인터미디에이트까지 하면 뭐 저는 예전에 이 더블 크로스까지만 한번 재미삼아서 가르쳐야 되니까 더 가르칠 게 있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뭐 사람이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 뒤에 가면 햄릿이 있어요. 햄릿. 삶이 어려울 때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세익스피어의 대사를 옮겨놓은 것 같은, 그쵸?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경고 문구가 없네요, 그렇죠? 죽을 수 있다고 어디 써놨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정규 표현식을 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여기 앞쪽에 두 가지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그쪽 결과를 먼저 보느라고 어저께 하지 못했죠. 자, 먼저 여기서 로우 문자열 RAW 여기 정규 표현식에 들어가는 게 보시면 앞쪽에 R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로우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지금 파이썬에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은 어떤 문자열이냐면 이거라든가 뭐 이거라든가 백슬래시 형태를 사용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C 언어에서 가져온 형태의 문자열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하는 어떤 패턴을 가리켜야 되니까 의미가 서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 형태의 문자열이 아닌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가능하지 않은 뭐 그런 형태의 문자열이라는 뜻으로 로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열하고 그냥 다른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문자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자열 포맷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뭐 다른 곳에서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왜? 정규 표현식에 나오는 패턴만을 사용해야 되니까 가령 이렇게 백슬래시 D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주석으로 맞고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안 나왔네요. 출력을 해보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출력 결과 자체는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 원래 만들어진 모양은 되게 좀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를 참고 견뎌요. 그런데 코딩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왜? 눈에 보여지는 거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을 맞춰요. 이렇게. 얘가 저 앞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줄을 맞춰요.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 위쪽과 아래쪽에 보세요. 위쪽 아래쪽 보면 공백이 빈줄이 하나씩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위아래로 비어있는 줄이 계획 문자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고 싶은데. 그래서 형태가 좀 깨지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밀어서 줄을 맞추면 사실 이거를 가정하고 싶죠.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변수의 이름하고 데이터가 나란히 오는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이 뜻은 그냥 정말로 공백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으면 안 되지만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바보 같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조금 손놀림이 좀 빨라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조금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러죠? 그렇죠. 자, 일단은 줄 맞추는 거 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앞에 것만 포함이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미 없는 행동이죠. 그냥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변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래쪽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잘 하려면 이 상태에서 뒤쪽에 이제 백슬래시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백슬래시를 붙이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밀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아까는 이게 줄이 안 맞아서 위쪽과 아래쪽이 다른 데 있던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계획 문자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한 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예쁘게 만들어내려면 이거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만지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처음에 모양은 좀 예쁘지 않지만 이거를 쓸 것인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협을 잘해요. 많이 져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그 파이썬에는 그 스위치문이 없습니다. 스위치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분기라고 하는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if문으로만 처리를 해요. 그래서 문법이 되게 단순하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루프라고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문제 하나 낼까요? 여기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카운트.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렁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지렁이가 생기는데 지렁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봤어요. Missing white space allowed operator. 대입 연산자 주변에 공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한 칸 밀어서 공백을 만들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제시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얘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셔서 조금 전에 이제 뭐라 그러죠? 예, 그 동음말 힌트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88이라고. P88. 네, 엔터 누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뭐 이제 당연히 파이썬 여기 이제 뭐죠? 파이썬 좀 ORG에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이거 보셔도 되고 그냥 여기 스포카에서 배포한 거 예전에 만들어둔 거 예, 한글로 된 문서 보셔도 되고요. 네,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 코딩할 때는 이렇게 몇 가지 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일단은 표준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이거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몇 가지 언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어떤 방식을 써서 저는 조금 좀 틀립니다. 네, 가령 뭐죠? 예, 여기 보시면 공백 4칸을 권장합니다. 이 공백 4칸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구글이에요, 구글. 예, 이거 만든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안 지켜요. 2칸 써요, 2칸. 자,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입니다. 만약에 2라고 입력하면 굿모닝을 2번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3이라고 입력하면 굿모닝을 뭐 3번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어렵게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코드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코딩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쉬운 거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용량의 코드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알트 4번이네요. 다시 원래대로 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잠깐 찾아봤더니 Alt 4번 누르면 되게 편하네요. 예, 이 콘솔 창이 열렸다 닫혔다를 계속 반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까먹지 말아야죠. 쉬울 텐데 이거.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두 번째 방법까지 고민을 해서 해결한다 그러면 뭐 이거 완전 대박인 거예요. 자, 카운트 우리가 어저께 보셨던 것처럼 입력 자체는 문자열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인트로 데이터 변환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정수로 일단은 바꿨습니다. 네, 이 문제를 나는 제가 본 여러분들 코드 중에서는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냥 1번일 때 한 번 이렇게 쓰면 제일 무난하지 않나. 2번, 3번. 뭐 코드에 대한 뭐 굳이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아 이거 무조건 동작해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드는 코드죠. 약간의 뭐 좀 코드가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 뭐 가독성이라든가 만들기 쉽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코드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중독성 있는데요? 네. 자, 어떤 거 고쳐야 됩니까? 그쵸? 잘하셨습니다. 앞쪽에 엘리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엘리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다른 언어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스크립트라든가 그 다음에 쉘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쪽에서는 이 엘리프를 많이 씁니다. 거기서 가져온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 앞쪽에 요거 붙이지 않은 것과는 이거는 완전 틀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이거를 빼게 되면 만약에 내가 1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동작하게 되죠. 1과 같아? 네.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다시 한번 비교해요. 2와 같아? 아니요. 3과 같아? 아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어떤 좋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닌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앞에 꼭 엘리프라고 써야 돼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if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non-used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코드를 탭으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어버릴게요. 이게 주석으로 막으면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함수로 만들어서 안에 넣으면 일단은 호출하지 않을 거니까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주석으로 막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대신 이제 인풋하는 코드까지 넣어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카운트를 그냥 매번 입력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변수 하나 만들고 그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에 만약에 2가 있다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2는 0보다 크니까 이거를 하나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가면 여기서 얘가 출력됐다라는 뜻은 카운트를 하나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카운트를 하나 사용했어요? 그러면 카운트를 하나쯤 이렇게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하나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사용했으면 하나 줄이면 되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카운트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똑같은 코드를 역시 여러 번 사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코드가 어려워 보이지만 역시 굉장히 이제 확장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완전 좋은 코드가 된 거죠. 사용했으니까 하나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할 게 남아있다 그러면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 요거 계속해서 지렁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를 빼는 코드인데 카운트 하나를 줄이는 코드인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빼기는 이라고 하는 단축 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트에서 하나를 뺀다라고 할 때는 빼기는 연산자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쓰라고 얘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죠? 빼기는, 더하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다 있어요. 자, 단축 연산자. 나를 나눌 거예요? 나를 곱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보았습니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정도를 탁 봐서 모른다 그러면 저 사람 개발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죠. 뭐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라서 그래요. 자, 지금 코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위쪽에 있는 코드하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섞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함수를 안 만들면 이게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야 되는데 주석을 치면 코드가 좀 잘 안 보여요. 색깔이 회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카운트를 의미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2라고 고정되게 밑에 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카운트를 2라고 쓰는 것과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개가 다른가요? 한번 입력해야 그렇죠. 입력을 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죠. 어떤 거 입력할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코드는 제한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탭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난 뉴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카운트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사용을 하는데 또
카운트에는 지금 2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i라는 추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i가 카운트보다 작다라면 이제 출력을 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운트를 감소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통은 이 i라고 하는 변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쓰면 이거 되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카운트 가지고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네요. 자, 이거 가능한 방법이니까 위쪽에다가 또 하나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낼 때 아래쪽으로 그냥 쭉 나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붙여 넣어요. 근데 붙여 넣는데 그냥 붙여 넣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붙여 넣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붙여 넣는데 안쪽으로 붙여 넣어요. 붙여 넣는데 안쪽으로 붙여 넣어요. 자, 이런 게 몇 번 정도 있을까요?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시간만 있으면 제가 더 많이 쓰겠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만 쓰는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그냥 무한대 들어있어. 근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0을 집어넣으면 뭐 안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나오고 7개 뭐 콜이죠.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만 넣어봅시다. 일단은 이 코드가 동작하는 이유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카운트에는 2가 있습니다.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i는 0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0은 2보다 작습니까? 네, 출력을 해요. i에다 1을 더했으니까 i는 1이 됩니다. 1은 2보다 작습니까? 네, 출력을 해요. 1을 더하니까 i는 2가 됩니다. 2는 2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게 규칙이니까 그냥 벗어나죠. 다시 말해서 안쪽으로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무한대에 있다는, 무한정으로 있다는 건 알아요. 이러면 뭐 100만 번, 1000만 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많이 쓰면 좋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는 거는 이거는 문법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법이. 그러면 지금 보는 이 코드를 문법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예 알았어. 저 아래쪽으로 무한대 있어. 원 없이 그냥 너 원하는 만큼 더라. 이게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파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거를 무한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파일이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코드가 무한정이냐면 요 세 줄의 코드. 파일 안쪽에 있는 코드가 계속 if 문으로 감싸여 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자, 이제 여기다가 원하는 만큼 쓰면 그냥 이제 동작하는 거예요. 이제 파이썬이 얘를 무한대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의 오른쪽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while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if문하고 완전하게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if문하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오건 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판단한다는 거죠. 참 아니면 거짓. 만약에 여기에 오는 것이 참이다 그러면 코드는 if문의 안쪽으로 들어가죠. 거짓이다 그러면 if문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while문을 얘기할 때 참일 때까지, 아니 참인 동안 반복한다. 아니면 거짓일 때까지 반복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반복문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보여드린 코드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들이 첫 번째 탈락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if문에서는 뭐 전혀 탈락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코딩이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여기에서 일단 한 30%는 떨어져 나가요. 보통. 뭐 제 수업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에서는 뭐 그럴 일이 잘 없는데 그만큼 얘가 생각보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수업을 털어서 그냥 내가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 된다, 파이썬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루는 모든 코드는 그냥 이게 들어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